지금 이번 사고에서 두 분은 구조가 됐잖아요. 네네.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이 생존자분들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한데 또 직접 만나보셨죠? 네, 제가 최근에 이제 한 분을 만나 뵀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의암댐 수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한 13km를 떠내려가다가 기적적으로 이제 구조되신 분이에요. 네. 그분을 이제 한번 만나봤는데 이분이 특이한 게 트라우마는 없으시더라고요. 물에 대한 트라우마나 이런 거는 좀 신기할 정도로 없긴 한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물에서 이제 사고가 일어났다는 방송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런 좀 생각이 난다고는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고통이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구나, 아직도 고통을 겪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, 이분하고 이제 같이 생존자분 또 다른 생존자분도 이제 이분이랑 이제 친인척 관계로 이제 잘 알고 지내시는 분인데,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적 그래도 빨리 구조가 되신 덕에 큰 트라우마 없이 좀 일도 하고 그래도 잘 지내고 계신다고 저희가 좀 전해 들었습니다. 또 뭐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필요하다, 이런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좀 하셨다고요? 네네, 그런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유가족분들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, 네. 이제 특히 그 작업이라는 게 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면 위험한 작업인데, 네. 이제 장비나 이런 것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이제 입던 거 입고 그냥 주면은 있지, 그냥 이렇게 좀 전문화된 장비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이제 가슴 장화라도 급이 있다는 거예요. 그냥 일반 가슴 장화하고 진짜 막 어부들이나 이런 어업인들이 입는 그런 가슴 장화하고는 다르다.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사고 났을 때 입었던 가슴 장화 같은 경우에도 물이 전혀 이제 배출이 안 되는, 차면은 이제 배출이 안 되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 사고 났을 때 아마 좀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었을 거고, 이 생존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 화장실 갔다가 늦게 오셨대요. 근데 이제 허겁지겁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양말에 물에 젖으니까 가슴 장화가 잘 안 들어갔다고 그랬는데, 이제 동료들이 야 빨리 나가야 돼 하니까 이제 그냥 우비 있는 거 챙겨 입고 했는데, 그 우비가 살린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가슴 장화였다면 물이 차서 내가 힘들었을 텐데, 그 우비를 입으니까 그게 안에 공기가 차면서 네. 오히려 좀 보온 효과도 되고 이게 몸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좀 구조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럼 이분에 대한 뭐 보상이라던가 이런 건 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?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사고 있고 나서 춘천시에서 이제 네. 위로금 명목으로 이제 돈이 나온 부분이 있었고, 네. 그리고 그 당시에 좀 성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. 이제 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모교에서 네. 이제 그런 좀 또 성금 모금 활동이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도 좀 아마 받으시고 했을 텐데, 금액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좀 사람 마음이 좀 보듬어주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, 그냥 위로금만 이렇게 준다고 발표하고 그냥 생색내는 행정만 하니까, 생색만 내니까 좀 마음에 좀 그런 부분도 상처를 입으셨던 것 같더라고요. 춘천시에서도 사고 이후에 이제 자체적으로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네. 이제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요. 작년 11월 20일에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 다음에 이제 피해자나 위로금 지급 대상 그리고 지급 액수 이제 의결을 했고, 사망자하고 실종자에게는 7천만 원을 지급을 하기로 했고요. 부상자에게는 그 1,750만 원을 지급을 하기로 해서 이제 지급이 된 상태고, 이제 조례에서 지급하는 건 위로금이고요.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드세요 하고 드리는 위로금이고, 요 위로금은 인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랑은 별개거든요. 그래서 추후에 이제 뭐 형사사건 거쳐서 최종 책임자가 판결이 나면 그쪽을 상대로 이제 민사소송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별도로 받으실 수 있는데, 아까 말했듯이 뭐 형사사건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책임자가 또 명확히 안 밝혀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고요. 뭐 다행히도 보기가
우려했던 것보단 나으시다고는 하셨지만 분명히 제가 볼 때 그 금액을 갖고는 물론 그 금액을 얼마 받으셔야 된다고 단정 지으실 수는 없겠지만 이미 비가 많이 오거나 내가 가만히 있을 때 그 생각이 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느끼지 못하지만 그 어떤 외상 스트레스라든가 트라우마가 있으신 상황이라고 보여요. 다행히 본인이 잘 극복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지 아무렇지 않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.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또 그 전문 분야에 일을 하셨던 분들은 계속 그 일을 하셨기 네. 때문에 다른 일을 다시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마땅한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책임자에 대한 그 처벌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잖아요. 저희도 답답한데 유가족분들 얼마나 좀 가슴이 찢어지고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럼 유가족분들의 상황은 좀 어떨까요, 지금? 제가 유가족분들 유일하게 만난 분이 저기 아까 그 경찰관 분의 이제 자녀분을 좀 만나봤어요. 네. 그분을 좀 만나봤는데 이분들도 이제 지금 아직까지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을 또 가지고 계시고,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경찰관 분께서도 저기 일기를 계속 쓰셨대요. 저기 그 사고 겪으시기 전에 3일 전 일기가 이제 마지막 일기인데 거기 보면은 뭐 비가 많이 온다, 저기 의암호에 저기 굉장히 부유물들이 많이 떠다닌다,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고, 그런 거 비롯해서 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게 이제 예산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뭐 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6일날 지난주에 춘천시에서도 그 분들을 이제 돌아가신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가졌었잖아요. 그때도 유족들도 오셨었고 뭐 이제 저희도 얘기 듣고 막 했었는데 그 유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분이 결혼을 하셨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 이제 하면서 이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될 아빠가 없었던 네. 그 빈자리에 대한 그걸 너무 이제 힘들어 하셨고, 그 다음에 너무 힘들은 게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들이 유족들은 너무 생생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매 순간 돌아보면 늘 있어야 될 것 같은 분이 안 계신 상황들이니까. 그리고 좋을 때, 슬플 때, 뭐 힘들 때 항상 떠올릴 분이 안 계신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잊혀져 간다라든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고 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춘천하면 명색이 호반의 도시인데 그런 도시에서 지금 순환 사고에 대한 안전 매뉴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좀 지적이 많았었는데 사고 이후에 그러면 춘천시가 좀 변화된 게 있을까요? 춘천시에서 이제 백서를 만들었어요. 보통 이제 산불 같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거 나면 동해안이나 강원도에서도 이제 네. 백서 같은 것들 많이 만들거든요. 경위부터 해가지고 문제점, 향후 뭐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데 춘천시에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그런 백서를 만들었더라고요. 거기에 보면 뭐 안전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도 저도 뭐 꼼꼼하게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그런 안전 대응 매뉴얼이나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, 아무래도 좀 주목할 점은 이제 댐 방류에 앞서서는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단하고 네. 뭐 방류와 방류 후 수변 예찰을 강화하도록 한다.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. 이제 그냥 예방이 최선이라는 거죠. 그 전까지는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 게 마련되긴 했는데, 사실 마련되고 나서도 우리가 또 예방책을 만들면은 또 훈련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또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그런지 훈련은 한 번도 이루어진 게 없더라고요. 좀 모의 훈련이나 이런 게 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네. 좀 더 나중에 이런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도 좀 더 매끄럽게 대처할 수 있을 텐데, 아직까지 매뉴얼은 만들어졌는데 뭐 모의 훈련이나 이런 좀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진 거는 한 번도 없었다. 그러면 또 이런 비슷한 사고가 나면은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매뉴얼은 있는데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그런 우왕좌왕하다가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.
그 생존자분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네.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도 필요하고 그 안전교육을 강화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네. 들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도 아직 안 되고 있나 보네요. 이제 그분도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아요. 지금도 아마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교육은 미비했으니까 네. 그게 극적으로 개선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. 아직. 여전히 실종자 한 분은 못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분도 좀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기억하고 뭐 책임자 처벌이라던가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 보도를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.